대학을 입학해서 처음에 든 생각이 제가 이제 시골에서 올라와서 요 신촌 창천교회 뒤에서 자취를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부잣집 친구들이 많아요. 지금도 이제 재벌그룹 2세들이 큰 재벌그룹 2세가 둘이가 있고 이제 과 동기 중에 그래서 제가 이제 과 대표를 하면서 지금 약 20년 동안 이제 과대를 하면서도 끊임없는 그런 이제 고민의 연속선상에서 쭉 흘러왔지만 과연 80년대 후반 뭐 지금으로 여러분들한테 대입해 보면 2009년 지금 이때 왜 내가 이 신촌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무엇 때문에 또 무엇을 위해서 무엇이 되기 위하여 존재하는가 그 존재감 나란 무엇이냐에 대한 그 고민에 대해서 치열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누구나 그 뜻하고 소망하는 바들이 있고 하지만 제대로 정확한 길을 잡지 못하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을 텐데 입학해서 하여튼 개똥철학 같은 그런 것들을 수도 없이 이제 되뇌이고 친구들과 토론하고 선후배들과 하면서 공부 얘기는 별로 없었고 늘 어떤 그 역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 역사 좀 거창하죠 사실 그 다 개똥철학 같은 얘기입니다만 매일 저녁에 뭐 소주 한잔 하면서 뭐 그런 이야기들 그런데 그 속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과연 나란 무엇이냐 여러분들 영화 중에 보면 라이언 킹에 보면 왜 그 꼬마 라이언 킹이 스칼렛 삼촌한테 이렇게 치이고 아버지 저기 되면서 절벽 위에 올라가서 소리 지르잖아요. 그죠? 와라이엠 하고 소리 지르고 노래 나오잖아요. 그죠? 과연 나란 존재는 무엇이냐? 왜 존재하느냐에 대해서 끝없이 고민하고 그 속에서 항상 어떤 방향성을 찾아보려고 하는 일관된 방향성을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제 곁들여지게 됐죠. 세월이 지나서 여담이지만 이제 그렇게 하고 친구들 중에 유일하게 DMZ 군 생활을 했어요. 그러고 뭐 쭉 나와서 우리 친구들 좋은데 다 취직하고 막 이렇게 하고 뭐 일찍 뭐 예를 들어서 회계사 뭐 그 뒤에 변호사 뭐 쭉 여러 친구들이 이제 다양하게 생겼는데 제가 90년대 후반에 그 중견 제조업체에 있다가 벤처기업으로 가고 나서 바로 사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많은 친구들이 새끼 말이야 족도 아닌 놈이 공부도 되게 지보다 못했던 놈이 맨날 놀기만 하고 말이야 술만 처먹던 놈이 뭐 이런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공하기 어려워요. 왜? 과연 전마가 어떤 장점이 있어서 갑자기 뭐 남들이 보기엔 갑자기인 거죠. 갑자기 급부상해서 어떤 그룹사의 사장이 됐을까? 예를 들어서 뭐 물려받고 태어난 2세가 아닌데 왜 그런 게 됐을까? 어떤 장점이 있느냐? 제가 한 가지에서 차이가 갈렸다고 생각을 해요. 늘상 남들한테 보여지는 부분들은 표면상에 있는 일부분입니다. 제가 추구하고 있는 진정한 내면의 것들에 대해서는 남이 알 필요도 없는 것이죠. 정확하게는.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것이죠. 다만 계속해서 내공을 쌓아가고 있는 자신은 어느 순간에 그걸 알게 되고 꾸준히 준비된 사람은 한번 기회가 올 때 기회를 잡게 되고 팍 튀게 돼 있죠. 그죠? 용수철처럼 스프링처럼 개구리 튈 때처럼 확실하게 튀게 되는데 그것들을 준비하지 않고 늘 열심히 공부한 것 같고 어떤 늘 큰 흐름에 맞추어서 산 사람 같지만 막상 그런 레귤레이션에 적합화된 사람들은 그 기회가 지나갈 때 기회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고 즉 보여지는 현상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하게 비춰지지만 그 내면에 준비되어 있는 내공들이 부족한 것이죠. 상대적으로. 저희가 농담할 때 이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저는 그만큼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굳이 성공과 실패냐라고 묻는다 그러면 우리는 진행형일 뿐이죠. 아직은 한참 더 진행형일 뿐이죠. 그래서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보다 어떤 성공한 선배나 어떤 다 갖추어진 많이 이룬
그런 어떤 기업가로서 기업인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게 아니라 같이 가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바를 같이 쉐어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모든 것이 과정일 뿐이에요.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도 있는 똑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십시오. 왜? 살다 보면 방향성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강론에 있어서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이게 정답인 방향이라고 했을 때 수도 없이 어긋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인생 길들이 내가 목표로 했던 것들 다 어긋날 수 있는데 내가 근본적으로 역사 앞에 정말 내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민족 앞에 반드시 이것은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확고하게 서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제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죠. 바로바로.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사실 실천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기가 원래 뜻하는 바를 바로바로 원위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나 자신은 무엇이고 어떻게 살 것이고에 대해서 매일 공부하고 하는 것들보다, 매일 그 전문 서적 보고 하는 것들보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 확고하게 정립, 물론 지금 말이 쉽지만 결과는 쉽지만 이것을 정립하기 위한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어떤 것이 정립된다는 것은.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제가 확고하게 가고자 하는 길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매일매일 제 앞에 닥치는 현실 앞에서 방향이 많이 수정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합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강론이니까. 그러나 그 총론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흔들리지 않고 간다고 하면 훨씬 더 이제 살이 붙어서 가죠. 그리고 속도가 빨라지죠.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보면 이게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가면 좋은데 주로 그런 게 아니라 쭉 정체돼서 가다 어느 순간에 탁 뭔가를 깨우쳐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방향성에 대해서 확고하게 그 자리 잡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확 깨우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점점 가속도도 나고 또 성장폭도 커지고, 그러면 그 아이덴티티라는 게 뭐 누구든지 다 다르니까 다 자기 환경과 자기가 추구하는 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자기 특기, 취미 등등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데, 오늘 이제 제가 뭐 이 아이덴티티 정립에 대해서 이 방법론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아니고, 그런 과정 등등을 통해서 이제 확고한 뜻을 세우고 우리가 살지만 수도 없는 벽에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소위 말해서 지금 플랜 B라는 거를, 이건 제가 만든 단어는 아니에요. 영국의 플랜 B라는 그룹도 있고, 뭐 뉴스에 보면은 대북 그 관련 뉴스 할 때 보면 김정일 사후에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백업 플랜을 갖고 갈 것이냐 등등에 대해서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축구샵 할 때 보면 뭐 박지성이 부상당에 빠지면 플랜 B로 누구를 뭐 기용하고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뭐 일종의 이제 백업 플랜의 뜻도 될 수 있고 한데, 저는 이것을 어떤 그런 내용적인 그 어떤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살면서 제 아이덴티티의 근간 중에 하나가, 그 방법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포지티브한 거, 긍정적인 거, 능동적인 거, 네거티브한 거,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거, 그 다음에 낙천적인 거, 옵티미스틱한 거, 패시미스틱한 거 쭉 이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새끼 말이지. 뭣도 아니었던 놈이. 전부 이쪽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 방어적일 수는 있지만 자기가 성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남들이 뭐를 잘했다 그러면 과연 그 긍정적 요소가 뭘까에 대해서 열심히 봐야 되고, 거꾸로 비즈니스에서도 성공으로부터 배우는 교훈하고 실패로부터 배우는 교훈들이 있는데,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실패로부터 배우는 교훈을 많이 강조하는데, 제가 비즈니스를 해보니까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성공으로부터 배우는 교훈이 훨씬 더 크더라. 즉 요렇게 했더니 비즈니스도 성공하고 돈도 벌더라.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이런 부분을 잘해서 잘해야지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했더니 실패했다,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부분보다 더 크더라는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항상 이쪽 사이드에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제가 고등학교 때 기숙사에서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굉장히 제가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대학 들어와서 도서관에서 아무 무표정하게 표정이 좀 무섭죠. 제가 골프장에 가면 별명이 최경주예요. 머리 짧게 깎고 살쪘을 때는 강호동이었어요. 우리 여러분들 선배 그 싸이 아버님이 굉장히 좋아해요. 자기 아들 닮았다고. 좀 살찌고 했을 때. 어느 순간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웃었어요, 그냥.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 얼굴이 완전히 이건 범죄자야. 진짜 이유 없이 웃는 속에 굉장히 생각이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변합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실제 눈 밑에 이렇게 주름이 진하게 질 정도로 외형도 바뀌고 남들이 이제 이렇게 말하지. 못생겼지만 인상은 좋다. 오래도록 본 사람들은 바뀝니다. 많은 것들이 사고 방식도 바뀌게 되고. 그래서 이런 긍정적 요소를 갖고 일상에서 임하시기를 바라고